치과의사 유성룡입니다. 치과마다 치료해야 될 충치의 개수를 왜 다르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치에 관한 치료를 다루는 치의학 학문은 보존학이라고 하는데, 그 보존학 교과서에서는 충치 치료를 진행할 치아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중기, 말기의 진행 형태로 구분짓습니다. 두 번째, 충치의 진행 단계는 방사선 상징과 치과용 탐침으로 진단하는데, 초기 충치는 치아의 외막인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로서 치과용 탐침이 들어가지 않는 충치입니다. 중기 충치는 치아의 신경세관이 분포되어 있는 상아질까지 감염된 충치로서 치과용 탐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충치입니다. 말기 충치는 이미 치아의 신경까지 감염된 충치로서 신경치료나 발치를 필요하는 충치입니다. 세 번째, 임상적으로 치과용 탐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아질까지 감염된 중기 충치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탐침이 들어가지 않는 초기 충치인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지으라, 이렇게 보존학 교과에서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충치 치료의 지침 중에서 초기 충치인 경우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짓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치과 의사마다 충치 치료 개수를 다르게 말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충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청소년기에 발생한 초기 충치는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지만, 충치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하는 30대 이후부터는 어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치료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치료를 미뤄도 충분한 이런 초기 충치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충치인 경우는 칫솔질이 잘 되는 성인에 있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가서 중기 충치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치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과연 어느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될 충치일까요? 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은 반드시 충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도 치과의사지만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해서 과잉진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꼭 해야 될 치료를 놓쳐서 시기를 놓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치과의사로서도 평생 안고 살아갈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칫솔질을 잘하고 치과 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치료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충치에 대한 판단이 치과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오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 주로 치아 사이의 충치를 말하는데,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인전면 충치는 굉장히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보면 말짱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쪽 치아에서는 안 보이던 충치가 이 충치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 치아의 옆면, 즉 이쪽에 충치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보면은 뭔가 거무스름하게 비치는 것이 보입니다. 즉 이렇듯 치아 사이의 인전면 충치는 발견이 굉장히 어려워서 발견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 굉장히 크기가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마다 치료해야 될 그 충치의 개수를 다르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초기 충치에 대한 치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 인전면 충치처럼 발견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마다 치과 의사가 치료해야 될 충치의 개수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치과마다 왜 치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될 충치를 다르게 말하는지 치과 의사 유성룡의 치중 진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